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사실은 오늘 1시간은 뒤에 있는 힘을 나갈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속도 가속도를 조금 더 풀어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도 가속도 문제를 계속 좀 같이 풀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시면은요, 우리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52번으로 가볼게요. 52번. 자, 52번. 자, 52번 문제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거. 52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요, 56번도 같이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자, 52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52번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문제를 풀어라. 어렵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들은 물어보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 얘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자, 그럼 문제부터 차분하게 볼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상에서 간격 10m를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던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와 B가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A가 경사면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상황이에요. 일단 상황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두 물체가 가는데 평면상에서 두 물체가 가요. 자, 그런데 A가 앞서거니 가고요. B가 뒤서거니 가요. A하고 B는요, 다 5m/s로 간대요.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는 10m 떨어져 있대요. 자, 그러면 수평면을 가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5m/s로 가는데 B도 5m/s로 가요. B가 보기에 A는 자기하고 속도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둘은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A가 경사면에 왔어요. 그럼 B는 정확하게 몇 미터 뒤에 10m 뒤에 B가 존재하겠죠, 그때. 그리고 A가 경사면을 올라가면 정확하게 10m를 B는 더 가야 되니까 몇 초 후에 경사면을 도착해요? 2초 후에 경사면을 도착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다음부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A가 경사면을 올라갈 때 순간 속력 얼마? 5m/s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즉, 이쯤 잡죠. 5m/s는 이쯤 잡죠. 5m/s라는 속력으로 A가 먼저 경사면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럼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될 거니까는 등가속도가 될 거니까 속력이 쫙 하고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A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뭘 뜻하는 거죠? A는 쭉 가서 이 넓이만큼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최고점을 찍겠죠.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돼요? 뒤로 내려오겠죠. 뭐 언젠가 집까지 올라갔으면 내려오겠죠. 응. 왜? 그렇지 않아? 아, 왜요? 등속도가 안 돼요? 아, 여기 앞에? 나 여기서부터 그렸어. 미안해요. 아, 등속도부터 그려드릴게요. 좀 헷갈렸구나.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들 등속도부터 안 그렸더니, 바로 제지가 오네요. 좋아요. A는 등속도로 가다가요.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갔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경사면으로 올라갔어요. 괜찮죠, 이제?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자, A는 등속도로 가다가 어느 순간 경사면에 올라가서 갔어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다시 내려오겠죠, 언젠가는. 자, 이제 B 그려볼게요. B는 A가 간 몇 초 후에, 한 2초? 이쯤 잡죠. 2초 후에 경사면으로 올라갈 거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화면에서 안 잘리죠? 안 잘리네. 자, 기울기는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B예요. 근데 이 그림은 어느 순간의 모습이죠? 지금 A가 정지해 있는 순간의 모습이에요. 경사면에서. 그럼 A가 정지하는 건 여기죠. A의 순간 속력이 0인 이 순간. 그럼 이 순간의 시간을 잘라요. 요 시간이에요. 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B는요. 더 가면 시간이 더 지나가면 몇 초 후에 여기 있을 때 다시 최고점에 도달하겠죠. 근데 이게 몇 초? 2초 후에 경사면에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2초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물체가요. 2초 후에 경사면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같던지 다르던지 상관없이 경사면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둘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직선이 나란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A가 정지한 그 순간의 시간을 잡아보면 여기인데, 시간이 만약에 더 지나가서 B가 멈춰있을 때 순간 시간도 이 순간으로부터 몇 초 후에? 2초 후에 멈춰요. 왜? 여기가 2초면 여기도 2초가 돼야 되거든요. 나란한 평행하니까. 두 평행한 직선을 나란한 평행한 두 직선으로 자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2면 여기도 2가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B는 2초 후에 A 지점까지 가서 멈추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B는 A 지점까지 몇 미터 더 가서 멈춘다고 돼 있죠? 4미터 더 가서 멈춘다고 돼 있죠? 그럼 어디가 4미터냐? 이 그림상에서는 요 순간으로부터 2초 더 간 여기, 요 넓이가 4미터가 돼야 돼요. 저 삼각형의 넓이가. 근데 여기가 2거든요? 근데 여기 그 순간에 B의 속력이 여기가 V인데, 그럼 V가 얼마가 돼야 돼요? V가 4m/s가 돼야지 넓이가 딱 4m가 나오네요. 괜찮죠, 이렇게? 그래요. 결국은 그래프만 잘 따내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문제 풀 때,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풀면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물리다운 물리를 쓴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렸을 뿐이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혹은 확인했을 뿐이에요. 별거 있어요? 물리가 뭐 별거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묻는 것만 답해 볼게요. 기억. A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 후에 B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다. 맞죠, 이거는? 니은 A가 경사면을 올라가는 동안 A의 가속도는, 자, 이거 기울기를 구하나 이걸 기울기를 구하나 똑같죠. 기울기는 어차피 평행하니까. 그럼 내가 아는 좌표점은 여기하고 여기 간격 2, 여기 간격 4. 그럼 얼마? 2분의 4니까 2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V는 4m/s가 되는 게 맞지요. 그죠?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공부할 때 있어서 현실적인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 이미 출제됐던 거죠. 이거 언제 출제됐던 거냐고 써있냐면 2014학년도니까 2013년도예요. 2013년이면 여러분 몇 살 때일까? 꼬꼬마 시절인가요? 어렸을 때 뭐 보고 놀던 시절일까? 뭐지? 여러분들 뭐지? 뭐 보고 자랐지? 로보카폴리 이런 거 보고 자랐나? 아니면 뭐지? 코코몽? 그건 뭐예요? 뽀로로. 아, 뽀로로에서 상어 나와가지고 예안이가 울고불고 난리 쳤고, 아우, 그때 제가 뭐지? 그 아바타 영화를 보고요. 극장 가서 다음으로 본 영화가 뭔지 아세요? 뽀로로와 슈퍼썰매. 진짜 재미없어. 거기서 악당이 나오는데 그 악당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막 난리 났어, 애들. 막 울어. 무섭다고. 와, 내가 이걸 여기서 같이 보고 있어야 되나? 애기들하고 같이 보는 영화는 특징이 있어요. 영화 볼 때 보면 막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난리가 아니에요. 막 화장실 가는 애, 물 먹는다 그러는 애부터 시작해서 우는 애까지 정신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여기서 왜 봐야 하나. 그 다음으로 본 영화가 여기 비행기. 무슨 비행기가 말을 해. 비행기가 말을 하면서 불도 꺼. 그러면서 막 자기의 모험을 하러 다니는 얘기인데 그게 카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번에 비행기가 말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다음으로 좀 영화같이 본 영화가 저기 저거 그거 뭐냐 저기 눈싸움 할래가 뭐야 그거 저기 눈싸움 할래가 아니라 겨울왕국. 맞아, 겨울왕국.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쿵푸 팬더. 도대체 인간이 나오는 영화는 언제쯤 보게 될까요? 그쵸? 극장 가서 이렇게 이런 말하기 뭐한데 이렇게 총질 난무하고 이렇게 그런 영화를 보러 간 기억이 도대체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러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52번 같은 문제는요. 이미 출제가 된 거예요.
이미 출제가 됐다는 소리는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문제라고. 얘는 죽었어요, 이미. 이미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웃긴 거 하나 보여줄게요. 52번 말고요. 56번으로 가보실래요? 56번을 같이 풀 거예요, 저랑. 근데 56번 가보시면은요, 얘는 언제냐? 2016년 7월이에요. 몇 년 후죠? 몇 년 후인데 56번 저랑 같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 기억해 놓으세요.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프 개형은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물리 문제는요, 상황만 바뀌어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은. 저도 지금 요즘에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갖고 디자이너한테 넘겼는데 그쪽 회사에서 연락 온 게 이거 저작권에 위배되진 않을까요? 라고 나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수식은요, 그 누가 베껴도 똑같으니까 상관없고요. 물리 수식이 뭐 설마 뭐 그 책이라고 해서 특별하겠어요? 그쵸? 다 똑같지?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수식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절대 저작권에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철수 0이면요, 제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꿨고요. 숫자도요, 거기 5m/s면 여긴 10m/s로 바꿔나갔고요. 저작권에 안 걸려요. 그것만 바꿨거든요. 근데도 저작권에 안 걸려요. 웃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상자가 뛰어갑니다 하시면 돼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럼 저작권에 안 걸려요. 어쨌거나.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그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내가 핵심이 뭐고 어디를 잘 뽑아내고 어디가 주의사항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이 문제 기억하는 거,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기억 못 해도 돼요. 자, 그럼 5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56번을, 그래프는 똑같아요. 참고로. 56번을 한 번만 풀어보실래요? 근데 희한한 건 분명히 몇 년 후에 낸 거죠. 얘는요, 지금 이 문제에서 다른 어떤 문제하고 살짝 접목해놨어요. 문제 둘을 이식시켜놨어요. 그래갖고 새로운 문제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면 새로운 문제는 절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문제가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내시면 돼요. 자,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얘가 나한테 도대체 왜 냈을까? 그것만 자꾸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 문제는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똑같이 냈다. 그럼 신고하세요. 저작권 위반이에요. 수능에서 똑같이 나왔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 사람 잘릴걸요, 아마?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이제? 아이고. 네, 남학생들은 좀 있으면 이제 군대 가겠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게임으로만 해봤던 총도 쏴볼 수 있고요. 수류탄도 던져볼 수 있고요. 멋있다. 군복도 입어볼 수 있어요.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정식 명칭은 전투복이에요. 됐어요? 자, 56번. 자,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요. 그냥 컨셉만 잡아보세요. 같이 갈게요. 자, 분명히 같은 문제냐? 여러분들 같은 문제는 잘 보세요. 이 문제는요, 공을 위로 던진 거죠. 자, 공을 위로 던지면요, 이 문제랑 관계없이 공은 속력이 위로죠. 하지만 가속도는 아래쪽이에요. 아까 우리 빗면을 가던 물체도요, 공은 속력이 위로 가지만 가속도는 반대인 아래로 갔었어요.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그래프도 똑같이 나와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공을 던졌대요, 위로. 이렇게 던진 거죠. 여기 있는 공 보여요? 빨간색 공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고, 던진 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제. 자, 이렇게 공이 올라가면은 속력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다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겠죠. 그쵸? 상상이 되죠? 자, 그런데 공을 처음 속력이 얼마로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A를 던지고 1초 후에 똑같은 속력으로 B도 똑같이 던졌대요. 그러면 얘는요, 처음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간 속도 하나만 그릴게요.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던져서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V1이라는 속력으로 던져서 먼저 A를 던졌어요. 그리고 B를 몇 초 후에 1초 간격으로 던졌죠. B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B는 한 1초? 2점 잡을까? 1점? 2점 잡을까? 2점. 같은 등가속이니까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쫙 기울기 일정하게. 이게 B.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언제적 모습이에요? A가 순간 정지한 순간. 즉 언제? 딱 던져서 슉 해서 딱 그 순간. 이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언제예요? A 속력이 0인 이 순간. 여기. 여기겠네, 여기. 여기겠네, 여기. 요 순간이에요. 그때 B의 순간 속력이 현재 여기. 여기가 얼마래? 이게 V래. 여기가. 그쵸? 어때요? 아까랑 그래프가 징그럽게 똑같죠? 자, 그런데 아까는요, 되게 웃긴 게 우리가 A 더하기 B는 C에서 얘를 알려주고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해라. 이번에는 얘를 알려주고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미지수가 바뀔 뿐이에요. 뭔 차이냐? 이번에는요, 뭘 안 가르쳐줬냐? 여기가 1초 차이인 건 알아요. 여기가 1초 차이인 건. 그죠? 여기가 1초 차이인 건 알아요. 근데 면적을 안 가르쳐주고 이 넓이 H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H인데 H만큼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B는. 근데 H를 안 가르쳐줬어요. 아까는 H를 알려준 거고. 그래서 V를 구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눈썹이 좋으신 분들은요, 문제 보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단서 조항에 A와 B의 공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뭐 됐어요. 무시하려니까 무시합시다.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라고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줬을까요? 쓸모없으면 줬을까요? 안 줬죠. 왜? 줬으니까 써먹어야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가 그럼 얼마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는 소리죠. 아, 기울기가 10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 이게 10이니까 여기가 10이네. 이렇게. 여기가 10이면 H는 5네. 이렇게. 만약인데 이렇게까지만 냈으면요,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방향만 틀어놓은 것 뿐이죠. 아까 공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들 가끔 물리 문제 풀다 보면 좀 미친 소리 같긴 한데요, 얘는 공이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고요. 얘를요, 이렇게 쳐다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얘를요, 이렇게 쳐다봐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맞잖아요. 그쵸? 보기 나름이라니까?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상황이 똑같아요. 할 게 뭐야? 내가 보겠다는데. 똑같잖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만 똑같은데 디귿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괜찮아요. 디귿에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도 몇 년 후에 나온 건데 좀 개발돼야지. 이 순간, 여러분들 이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요 순간, A가 멈춰있는 지금 저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0.5초 지났을 때 A와 B가 부딪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습관적으로 부딪혀, 이거에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데, 부딪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얘는요,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순간 정지, B는 속도 V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H만큼 떨어져 있고요. 물론 H는 5m예요. V는 10m/s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여기에요. 이 순간부터, 자, 여러분들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닥터 무슨 트레이닝인가 뭔가 하는 사람처럼, 자, 시간을 갑니다. 쫙 돌려보는 거 이제 앞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두두두두두두두 뿡 하고 부딪히겠죠? 상상이 가죠? 자, 그러면 얘는 이 순간 이후로 내려올 테고 얘는 아직까지는 올라가겠죠. 즉, 요 라인에서부터 시간이 플레이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0.5초면 여기에요. 0.5초 후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면요, 여기까지죠. 요 위로 X축 위에 있는 요 넓이, 요거 누구 거야? B 거죠. B는 요 넓이만큼 올라가요. A는 요 넓이만큼 내려와요.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간 거랑 얘가 내려온 걸 다 합쳤을 때 요 사각형 넓이가 물의 원래 거리인 요 H, 요 삼각형 넓이랑 같으면 되죠. 그럼 만난 거지, 그게. 그만큼 벌어져 있는 만큼 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절반이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넓이가 어때요? 둘이 같죠. 그러면 넓이가 같겠네요. 그럼 부딪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건데 1대 2면 높이도 1대 2죠.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사다리꼴하고 넓이가 1대 3의 비율을 갖죠. 그러면 얘가 언제 부딪히냐? 4등분 했을 때 B가 3, A가 1이니까 1 내려오고 B가 3 올라간 이 시점. 여기서 부딪히겠네요. 부딪힌 위치는. 이렇게까지도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소름 돋는 건요. 요 문제가 몇 년 후에 실제로 나와요. 계속 문제는 돌고 돌아요. 그게 수능 때면 참 기분 좋겠는데 그렇게 20개만 예측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내가 그 생각도 해봤어. 수능 전날 나한테 답 번호만 알려준다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그거 못 외워요. 번호는 못 외울 것 같아요. 문제를 주면 하겠는데 번호만 줘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외워? 그렇잖아. 5, 4, 2, 1 뭐 이런 식으로 외울 텐데 내 성격상 그거 못 외워. 우리 집 진짜 핸드폰 번호도 내 것 빼고는 다 못 외우는 사람인데 차 번호 4자리를 못 외운다 아직까지도. 보통 자동차 번호가 앞에 숫자, 한글, 뒤에 숫자 이렇게 붙죠. 야, 요즘엔 더 끝내줘요. 앞에가 3자리예요. 그죠? 와, 2자리도 못 외워 죽겠는데 어떻게 3자리를 외워? 신기한 거 알려줄까? 제 차 번호를 아직도 몰라요. 4자리 중에 이제 하나 알았어요. 앞자가 8자예요. 그건 알아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봐. 차 탈 때 내가 번호판 보고 외우나? 내 차인가? 하고 이렇게 보나? 아니죠. 눌러봐서 열리면 내 거죠. 그치? 안 열리면.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어? 어? 키가 없나? 안 열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에 쓱 쳐다봤어. 물건이 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차가 아니구나. 그리고선 쫄래쫄래 돌아가서 쭉 보니까 한 대가 더 있더라고요. 아니, 색깔까지 똑같아, 차가. 그래서 사실은요, 예전에 차가 빨간색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빨간색 차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 차가 드물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차 찾을 때. 빨간색은 나밖에 없어요. 한 층에 나밖에 없는데 색깔을 그 회색깔 비스무리한 걸로 바꿔놨더니 왜 이렇게 많어, 그 색깔은.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무슨 색깔로 해볼까? 좀 확 튀는 색깔로 한번 해볼까? 시퍼런 색깔 이런 거? 아니다, 그거 말고 뭐 없나? 예전에 한번 봤는데 에쿠스 그거 원래 색깔은 아니고 누군가가 그거 도색한 것 같은데 핑크색. 끝내주지 않아요? 전국에 한 대밖에 없을걸 그거 아마. 우리 예안이가 되게 좋아할 텐데 그러면. 자, 그러면은요 56번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54번이에요. 54번은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 54번 풀기는 54번은 좀 어렵고요. 54번보다는 그나마 좀 덜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54번은요 2015학년도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쉬운 게 누구냐면 의외로 여러분들 68번 가보세요. 68번이 2020학년도예요. 2019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얘가 그나마 조금 더 쉬워요. 68번이. 그림으로 봐서는 얘가 더 어려워 보이죠? 근데 막상 풀어보면 얘가 더 편하거든요. 자, 68번 저랑 같이 할 거니까 문제만이라도 좀 읽어봐 주실래요?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랑 그렇게 솔직히 또 다르지도 않아요.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자, 요거 지울게요. 그래프 편해요. 여러분들 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잘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식을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파워풀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제대로 못 하시는데 공식 위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나중에는 뒤죽박죽 꼬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물리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래프 그림은 단점은 하나 있어요.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그래프 그리다 보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자, 68번. 문제만이라도 한번 읽어봐 볼까요?
68. 오, 맞았어. 좀 합니다. 68번. 이건 왜 박아놓았지, 여기다가? 허리 아파. 뭔 소리야? 원장님이다. 야, 웃겼어. 저 멜로디가 무슨 저기 왈츠예요. 무슨 왈츠인지 모르겠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 잘 아는 거 따다다다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가는 왈츠거든요. 저게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은 없는데 저게 무슨 영화 배경음악으로 썼을 거 아마 저게. 근데 저게 이렇게 밝고 이렇게 화창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두침침해가지고 오랜만이다. 그리고 훅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영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요즘 저거 하시잖아요, 이제. 저쪽에서 이제 하시는 거죠. 후후 하고 부시는 거 이제 저걸로 색스폰으로. 갑자기 수업하던 애가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무슨 느낌이 되게 서늘하대. 저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이거 영화 음악에서 어디 쓰인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짠 그 느낌? 원래 저런 느낌이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저 음악이. 자, 68번 보죠. 68번. 자, 그림과 같이 빗면을 따라 등가 속도 운동하는 물체 A와 B.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A하고 B는요, 질량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던지 다르던지 상관없이 빗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예요. 질량이 다르면 당연히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도 달라지는 건 맞지만 힘이 커지는 만큼 질량도 커졌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처음 속력이 2m/s하고 10m/s예요. 그럼 여러분들 초기 조건을 잡을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얼추 비율을 좀 잡아서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래프를 그리시는 분은 그냥 대충 스케치하듯이 한 번만 그려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 부분을 강조해서 크게 그려야지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그래프 그리면요, 정작 필요 없는 부분만 이따만하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요만하게 그려요. 그래서 막 고생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2m/s고요. 여기 한 10m/s 이쯤 잡죠. 10m/s예요. 자, 그런데 둘은 경사면을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돼요. 둘의 기울기는 어때야 되고 같아야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런데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 문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A와 B는 Q에서 만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Q인데요.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어요. 여기서 만난다는 소리는 얘는 B는 갔다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만난다는 소리는. 즉 그래프를 그리면 둘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둘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같나요? 멀리서 봐야 돼. 같은 거 같네요. 그렇죠? 뭐 저만 하면 됐지 뭘 바래. 저 이래봐도 어렸을 때 미술 상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저만 받은 줄 알았는데 저 유치원 때 아직도 기억나. 유치원 때 나보고 미술상을 받는데 웬일? 어렸을 때 7살 때 너무 신났어. 그래갖고 친구들이 또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나 상 받는데 얘를 못 받으면 서운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입 딱 다물고 어디 시상식 가야 된대. 그래갖고 갔어. 또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 알면 또 서운해 하겠네. 그러고 갔는데 어머? 우리 유치원 애들이 거기 다 있네? 니들이 왜 왔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이만한 거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고요. 들고 트로피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나와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메달 하나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내게 왜 작지? 그러고 있긴 했었어.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몇 년 후쯤 불현듯 그걸 봤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당했구나. 결국은 참가상 받은 거예요. 그쵸? 어쩐지 주더라고.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날 줄 리가 없지. 자, 그러면은요, B는요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여기 올라간 거죠.
그럼 요 뒤로 더 가야 돼요. 내려오려면.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의 둘 넓이 같은데 한 요쯤? 요쯤이에요. 요쯤 시간이. 그랬을 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소리는 B가 올라간 만큼 내려온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16m를 가서 부딪힌대요. 그럼 A가 간 거는 이게 B 거고 이게 A 거니까 A는 여기네. 이렇게 가서 부딪혀야 돼요. 여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울게요. 이건 헷갈리니까. 이렇게. 요 넓이가 16m예요. 그런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이겠지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죠. 그래서 넓이를 요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요렇게. 그런데 여기가 8 차이 나죠. 그럼 여기도 8 차이가 나야 돼요. 왜? 평행하니까. 기하학이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차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는 6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사각형의 넓이가 16이 나오려면 8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여기가 몇 초? 2초면 충분해요. 딱이에요, 2초면. 요렇게. 딱 맞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묻습니다. 기억.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얘는 속력이니까 2, 얘는 6이니까 속력은 몇 배 차이죠? 3배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A가 Q를 지난 순간부터 2초 후에 부딪히니? 네, 2초 후에 부딪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얘가 10이죠. 얘가 2m/s예요. 자, 둘 사이에 8m/s라는 상대 속도가 있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둘의 속도 차이가 8m/s라는 상대 속도 차이가 있어요. 뒤에 애가 빨라요. 그럼 뒤에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애를 따라잡으러 가죠. 계속. 그런데 둘 다 등가속이다 보니까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어요. 그럼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보다 8m/s가 더 빠른 거죠. 이건 뭘 뜻하느냐? 뒤에 있는 애가 빠르니까 1초에 8m씩 따라잡힌다는 소리예요. 1초에 8m씩. 뒤에 있는 애가 8m/s가 더 빠르니까. 그러면은 둘이 16m 떨어져 확인해보는 법. 1초일 때 여기 거보세요. 딱 요 넓이가 8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즉 얘는 1초에 8m씩 서로 거리가 좁혀져요. 그러면 디귿. B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8m다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방금 얘기한 둘 사이의 상대 속도가 8m/s인데 둘 중에 하나가 등가속이면 다른 애도 등가속이어야 되고 그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면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고 뒤에 있는 애가 빠르면 8m/s니까 1초에 8m씩 따라잡히더라.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방금 얘기한 게 그렇게 심각하게 막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요, 이거 2020년이죠. 여러분들 어디 갔냐, 얘가 어디 갔냐,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있다. 여러분들 거기 63번 보세요. 63번 문제만 잠깐 볼게요. 63번 문제가요,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얘는요, 방금 얘기한 상대 속도가 안 바뀌고 그래서 1초당 얼마씩 따라잡힌다, 이게 거꾸로 쓰여요. 얘는 앞에 있는 애가 더 빨라요. 그런데 1초에 2m씩 멀어진대요. 그럼 앞에 있는 애가 빠르고 그럼 상대 속도가 2m/s 차이가 난다는 소리고.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등가속 운동을 해버린대요. 근데 상대 속도의 크기가 안 바뀌어야 돼요. 뒤에 있는 애도 등가속 운동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다 이렇게 돌고 돌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조금 순화시켜서 낸 문제죠.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집 공부할 때 제일 편하게 하는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은 제일 좋기는요, 기본 문제집이 특히가 기본서를 정하세요. 첫 번째, 내용 기본서를 하나 정하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출문제처럼 문제 기본서를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는 딴 건 보지 말고요, 그 두 개만 내가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완벽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본다고 해서 똑같은 걸 또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봤죠? 한번 풀었어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풀 때는 첫 번째 하지 말 것. 내가 어떻게 했었더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조금 더 배웠으니까 지금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두 번째, 만약에 과거에 내가 기억이 난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쳐다봤는데 얘는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게 이런 뜻인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와 소름 돋는 거 있어요. 와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보니까 알겠는 거.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출제자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단시간 내에 찔러 들어간 건가? 최단거리인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문제를 풀어도 중중중중중 가다가 얻어 걸려서 문제 푸는 사람들. 그래서 풀어서 좋다 그러죠. 근데 과연 이게 실제 시험에서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그쵸. 이건 거의 찍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최적의 루트로 최단 시간 내에 출제자 의도를 내가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그럼 맞았고 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건 그거예요. 야, 이 문제가 만약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할 것인가? 초고수들은요, 뭘 아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는 이런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에서 실수를 잘한다. 난 내가 더하기 빼기를 실수 잘한다. 아, 조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되면은 이제 초고수고요. 진짜 자기가 고수가 되고 싶으면요. 진짜 초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하면 돼요. 이 문제를 나라면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바꿔서 내볼까? 왜? 이미 이건 죽은 문제잖아요. 이건 안 나와요, 다시는. 그럼 내 머릿속에 이 문제는 아까 어떤 문제랑 같이 보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접목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거나 막 해보죠. 말도 안 되는 짓도 해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하지. 뭐 나라고 처음부터 이거 뭐 잘했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고로 저는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요. 왜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니들이 이해하기 편할까? 저렇게 했을 때 니들이 이해하기 편할까? 혹은 이렇게 했을 때가 더 빠를까? 저렇게 했을 때가 더 빠를까? 한번 해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도움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되게 소중하게 푸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풀리겠죠? 자, 이런 잔소리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럼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난 지금까지 이거를 허투루 푼 것 같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럴 줄 알고 뽑았죠. 자, 지금 풀었던 거예요. 앞에 완자는 날려버렸고요. 마더통 부분만 뺐어요. 자, 그래서 뭐 하시느냐? 이거 다 풀기는 너무 많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 거, 꼭 다시 봤으면 좋겠는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역시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최선인가? 나는 여기서 주의사항은 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탁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다음 주에 뭐 확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지간하면 숙제검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숙제검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마무리를 어느 정도 좀 쳐주세요. 자기 나름의 마무리죠. 사람마다 그 높이는 다 달라요. 마무리의 높이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힘 파트를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힘 파트는 속도, 가속도가 베이스로 깔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힘 파트를 올랐을 거예요. 그래야 단단해지죠. 안 그러면 무너져요. 자, 그 다음에 힘 파트를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준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만큼 여러분들 돌아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야흐로 이 시점에서 질문이 있니? 그러고 질문을 하면 역적이 되겠죠? 질문은 없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제 의도는 아시겠죠? 뭐 하라는 건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